2050년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전망하였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문화와 예술 분야의 일자리 중에서 미래 전망이 좋을 일자리 10개를 엄선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는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이라는 일자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자리는 미래로 갈수록 전망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텐츠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총감독이 있는가 하면 콘텐츠 제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캐스팅 감독도 있고 방송 전체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지휘하는 방송 기술 감독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미디어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미디어 감독도 있답니다. 특히 눈으로 보기에 편하면서도 배경에 깔리는 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휘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시각예술 감독이랍니다.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감독이라는 일자리 중에서 미래 전망이 가장 밝은 감독을 하나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시각예술 감독을 선정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각예술 감독에 관해 알아보고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각예술 감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화면에서와 같이 이 분야에서 미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자리를 살펴보면 특수효과 전문가, 시나리오 작가, 조명 기술자, 영상 편집자, 홍보 전문가, 카메라맨, 음향 기술자, 화가나 조각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활동을 하는 미술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일자리 등을 들 수 있답니다. 그럼 이러한 일자리는 이어지는 콘텐츠에서 차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말로 표현된 일자리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화면에 제시된 영어 명칭을 검색해보기 바랍니다. 시각예술 감독은 문화예술 분야의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소리를 총괄하는 기술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영화나 연극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광고의 애니메이션이나 출판, 그리고 사파를 편집하는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는 게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의 적절한 이미지와 영상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일을 하며 게임 그래픽의 분위기나 사파의 화풍 등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배경 그림을 책임지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영화나 연극에서는 세트를 제작하는 사람과 작가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보면 모든 시각예술을 책임지는 총괄 감독인 PD 아래 선임 시각예술 감독이 있고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각예술 감독입니다. 정리해보면 PD의 지휘 아래 기획된 내용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바로 시각예술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oduction Manager, Design Director, Art Supervisor, Group Art Supervisor, Creative Director, Creative Guru, Creative Services Director, Graphic Designer, Photographer, Videographer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각예술 감독이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에 필요한 사진,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그리고 소리와 같은 매체의 스타일과 크기 등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예산과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세 번째, 팀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업의 목표를 정하고 초안 작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줍니다. 네 번째, 팀원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조화롭게 조율하고 수정하여 전체적인 초안을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초안을 바탕으로 제작 과정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실행안을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인쇄 제작 기법이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자인 등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마련합니다. 일곱 번째, 팀원들에게 신기술을 소개하고 활용 방법을 교육합니다. 여덟 번째, 주어진 예산과 일정의 범위 안에서 실행안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팀원들별로 개발해야 할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배분합니다. 아홉 번째, 배분한 작업의 결과물을 취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합니다. 열 번째, 필요에 따라 이미지, 애니메이션,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된 최종 결과물을 선임자에게 리포트합니다. 이번에는 시각예술 감독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그리고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전략과 전술, 제품의 시연, 영업 기술이나 영업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선행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의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의를 갖춰 질문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과 관련된 스킬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구성원과 의뢰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시각예술 감독이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우리말로 마음 에너지 또는 마음의 힘이라고 부른답니다. 동양인들은 이것을 심성이나 심력이라고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교육과정에서는 홍익인간이란 단어로 마음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예술 감독이 갖춰야 할 마음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5개의 소프트 스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날카로움과 통찰력 있는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지략 있는, 끈질긴, 효율적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시각예술 감독이 꼭 되고 싶다면 이 5가지 소프트 스킬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한두 개를 찾아내어 보완한 다음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아나가길 바랍니다. 시각예술 감독은 예술형 A과 진취형 E의 성격을 가진 사람 A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형은 개방적이고 독창적이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함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취형은 외향적이면서도 리더십이 강해 구성원들을 잘 설득하고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 적성을 확인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홀랜드 코드의 R, I, A, S, E, C, 즉 리아색 모형으로 시각예술 감독의 적성을 분석하여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화면과 같이 예술형과 진취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형과 관습형이, 그 다음으로는 사회형과 탐구형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각예술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술형과 진취형을 결합한 홀랜드의 A 코드를 기억하고 대비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홀랜드 코드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시각예술 감독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적성을 홀랜드 코드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예술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VP 기준에 따르면 화면에서와 같이 잡점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시각예술과 관련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2에서 4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만 제대로 된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소개한 학력과 경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우리 돈으로 1억 1,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월급은 1천만 원 정도이고 시급은 5만 6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수의 경우 그 사람의 능력과 회사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가장 작은 사람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을 대표값으로 정하여 화면과 같이 중앙값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전통적인 문화 예술 분야는 물론 SF 영화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지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연결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체의 19%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81%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또한 객관성을 위해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예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형태로 활동하는 사람은 통계에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홀랜드 코드 분석 결과 예술형과 진취형은 공무원 스타일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각예술 감독이라는 일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에는 앞에서 소개한 5개의 소프트 스킬을 5점 척도로 개발한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여 해당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 그 합계 점수가 25점 만점에 22점 이상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점 이상이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만일 21점 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일자리를 탐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5 문항의 경우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 검사는 시각예술 감독이라는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 스킬 또는 마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적성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은 대학에 가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자가 진단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에 진학한 다음 전문적인 것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과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였습니다.